할게요. 기록 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약간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얼굴이 엄청 부었잖아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 염정아 씨 나오고, 네. 그보다 대성통곡하다 이만한 휴지를 이만큼을 쓰고 와가지고 지금 눈이 거의 약간 눈탱이 밤탱이 수준으로 부었어요, 제가. 그래서 얼굴이 좀 엄마 눈 부었어. 저희 아들이 지금 제 부은 눈을 보고 쓰러졌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 와이파이가 방에 들어가면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이 주문해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그게 와이파이가 끊어져가지고 저번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서 하는 거 좀 부득이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줌 코칭한 지 이제 11차 되신 분도 있고 11일차 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일차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 이틀 정도 늦게 시작하신 분들까지 있으셔가지고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죠? 네, 여기서 이제 나 여기까지 다 성공했다. 손 들어 보실까요? 한번? 다 하셨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셨네요. 역시.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줌에도 적극적으로 오신다니까요. 지금 아마 안 오신 분들은 그 못해서 안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약간 그 찹찹함을 가지고. 근데 이제 어떠셨어요? 이제 10일 정도 됐는데 저희가 3기 때도 뭐 경험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하는 힘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하게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또 3기 때 이어서 4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짝 또 지금까지 10일 동안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좀 요청 드릴게요. 우리 보닝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처음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요. 네. 네. 저도 블로그를 사실 하기는 했었는데, 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억지로라도 21일 동안 하게 돼가지고, 그 틀 안에 저를 가두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또 같이 하시니까, 그 또 같이 하는 힘으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환경 조성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는 네,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저도 환경이 없으면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워낙에 네네. 일이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좀 강제적인 상황에 있으면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게 해야 되는 것 네,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네. 열정사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선생님 거 블로그 강의 들었는데, 5강 키워드까지 듣다가 멈췄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 강의 마감일이, 마감일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실제로 해지는 못하고 강의만 후루룩 들어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챌린지 한다는 소식을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는데, 블로그 좀 열심히 좀 써보자고 했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이제 매일매일 해야, 음, 100일, 솔직히 혼자 생각으로 남들이 100일 챌린지 요즘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하는 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네. 혼자는 그래, 나는 블로그를 100일 챌린지를 해야지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이게 글 쓸 거가 아무거나, 또 제가 성격상 아무거나는 또 못 쓰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가 정성껏 좀 뭔가 성의를 가지고 써야지, 너무 질라진 거, 너무 성의 없는 거 다른 사람도 어떠세요? 그래서 음, 보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희 성격상 그래서 좀 약간, 그래서 되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북클럽이나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책은 읽고 이렇게 아직 리뷰를 못 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리뷰를 쓰자, 강제 리뷰를 쓰자 막 이러고 있는데, 뜻은 좋으나 이제 실행하기는 솔직히 힘든 면도 있죠. 버겁다. 네네. 네, 그쵸.
네. 실제로 저도 뭐 버거운 거 너무나 항상 느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진짜 신기한 거는 제가 블로그 챌린지 하면서 제 스스로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제가 포스팅하는 시간을 보통 얼마나 걸리지 하면 한 30분, 2,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챌린지 하면서 진짜 시간을 재봤더니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쓰는 글은 제가 한 10분이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렇게 글을 빨리 썼나.' 하고 되게 진짜 스스로 셀프로 되게 놀랐는데, 그 글에서 더 확신적으로 느꼈어요. '아 블로그는 진짜 글 쓰는 습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 쓸 때 초보자들이 제일 블로그를 어려워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거든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항상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3기 때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들으시는 거겠지만, 새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리면, 그러니까 블로그를 처음에 글을 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제에 맞는 사진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쓸모없는 사진은 찍지 않고, 기왕이면 사진을 찍을 때 순서에 맞춰서 찍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용량이 항상 만땅이거든요. 거의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약간 포화 상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안을 블로그에다 올리고 삭제를 사진을 해 놔요. 그러면 임시 저장 상태로 사진 순서만 딱 맞춰 놓은 글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긁어다가 딱 쓰면 10분이면 쓰더라고요. 너무 빨리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뭘 쓸지에 대한 결정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냥 개요지만 글에 대한 기획이 좀 되어 있는 거. 두 번째는 사진을 찍을 때 그 기획에 맞게 어떤 순서로 내가 이런 사진을 쓸 거야를 찍을 때 이미 염두에 두고 찍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임시 저장을 해 놓거나 순서대로 배열해서 찍는 습관. 고 세 가지 정도만 내가 이제 좀 가지고 있어도 글 쓰는 시간이 정말 폭풍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1일 하시면서 쪼금 한번 테스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을 정하고 쓰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 하듯이 옆에 타이머 놓고, 왜 스터디 같은 거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학습 효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얼마 만에 푸는가.'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번에 쪼끔 약간 '훈련을 쪼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글 쓰는 시간을 우리가 정해 놓고 쓰는 습관?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 저한테 너무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마다의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를 외울 때 저는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예. 그래서 사람 이름 못 외우고, 근데 얼굴은 또 기가 막히게 외워요. 예. 그러니까 모양으로 외우는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약간 아임써니 님도 그러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암기를 하고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구조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구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사진을 먼저 중심으로 배열을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키워드나 이런 걸 기억하는 건 아닌데 이미지로 기억을 잘 하니까, 그 이미지 라인만 순서를 잘 잡아 놔도 그때 흐름이 쫙 생각이 나면서 되게 과거 글도 그거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핸드폰에 막 진짜 장롱처럼 꽂아 놨던 막 2-3년 된 무슨 유럽 여행 포스팅 막 이런 걸 최근에도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미지 라인으로 기억을 해 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들은 뭐냐? 거기 장소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지명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아 이름이 뭐였지?' 거기다 외국말이니 얼마나 복잡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내가 기억 못하는 이름도 같이 찍어 놔요, 순서대로. 그래서 고 이미지 사진 밑에 순서로 해 놓으니까 쫙 배열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만 발치하고 사진은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런 전략도 쓰고요. 더 시간이 쪼끔 더 할애가 된다면 초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글 쓸 때 사진 순서 해 놓고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이제 초안으로 잡아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나만의 방식을 좀 설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을 쓰시면서 내가
3기도 참여하고 4기도 참여했는데 나 글 쓰는 시간이 안 줄어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선은 글 쓰는 시간을 정확히 테스트한다. 체크한다. 요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의 길이는 이 정도를 소화하네. 내가 맛집 정도 되는 어떤 가벼운 포스팅을 이 정도 소화하네. 조금 전문성 있는 포스팅은 이 정도 소화하네. 이런 어떤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임써니님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어서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3기 하고 4기를 도전한 거가 우선은 3기가 끝난 다음에 중코칭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아무런 스킬이 없이 3기 때 챌린지를 참여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 받은 거를 가지고 4기에서 쓰다가 보면 뭔가 또 이제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4기를 고민하다가 탔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이전에 그냥 내 개인적인 글을 기록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그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미지의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편한 대로만 기록을 했었다면 이제 여기에 참여하면서 블로그로 잘 되면 부수익을 창출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태그가 왜 중요한지도 제목의 중요성도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은 토탈 시간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3기 때부터 시간을 기록을 하면서 썼거든요. 네. 이제 저는 보통 대부분 제가 다른 데서도 글쓰기를 보통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로 우선은 잡고 하는데 글 작성은 한 40분 정도면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3기 때는 1시간 걸렸던 건데 한 20분 당겨졌는데 그 40분 중에서 제목이랑 태그가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간이다. 그건 너무 좋은 것에 시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 더 줄이고 싶어도 지금 아직은 못 줄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제 그 3기 때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부전히 카페에서 블로그 강의 들으면서 검색 그 기능을 알기는 알았어도 사실상 써먹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컴퓨터를 킬 때부터 그거를 아예 계속 체크하시고. 같이 체크하면서 제목을 쓰다가 보니까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되면 좀 이게 그 제목 작성 신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분들의 글을 봤을 때에도 요거는 조금 아쉽다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는 그 조언을 드렸더니 그분도 본인도 알고 계셨는데 미처 그때는 그거에 대한 사진을 안 찍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네님인가 원목 피자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딱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상위 노출이 바로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좀 진짜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글을 봐야지 방법을 상위 아니까. 노출이 될 것 같다는 게 살짝은 보여요. 아직 맞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블로그 이 챌린지 하면서 코칭이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4기째잖아요. 그럼 앞에 1, 2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1, 2, 3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1, 2기를 하고 제가 중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록 독려는 하고 으쌰으쌰는 했지만 그냥 글만 쓰고 끝 해버리니까 그냥 글 다 쓴 사람들은 수상 같은 식으로 저희가 거의 약간 리펀 형식으로 조금 돈도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돈을 돌려드린 게 선물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걸 했는데 그거 이후에 그냥 그 자기 만족은 있죠. 그냥 나 챌린지에 성공했다. 근데 그 이후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요거를 요렇게 바꾸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를 디렉션을 딱 정확히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3기 방에서도 약간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글 이제 노출이 되네요. 상위 노출 됐어요. 뭐 이런 글들 인증 몇 분씩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딱 맞는 어떤 지침이나 코칭이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생각해야 되는 고민거리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글을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제가 객관적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 글은 제목은 이렇게 지어놓고 내용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글 쓰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그 3기부터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게 3기 분들이 4기에도 뭐 오신 분들도 있지만 3기 때 하신 것만으로도 이제는 조금만 약간 가이드가 생긴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고 이제는 조금 길을 찾고 가고 계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은 중간 단계고 글만 쓰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제대로 하는 거야 모르시겠지만 또 이제 코칭을 제대로 또 그 줌코칭이 들어가는 걸 한 3회 정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번도 한 3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을 다 하신다고 하면은 한 2번 정도? 3번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다른 분들 코칭하는 내용 그리고 안에 뭐 제가 얘기해 드리는 전략 이런 거를 듣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완전히 초보자들도 같이 시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블로그라는 매체를 익숙해지고 내가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뭔가 낯설음이 없어지는 그래서 습관을 기르는 시간을 조금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코칭이 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염두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엄마마님은 지금 얘기하실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아이들이 애가 있나 봐요. 셋이 아직 안 자서 근데 그래도 말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네네네. 저는 블로그를 사실 선생님한테 배운 건 아니고 CCA 과정 하면서 이제 어쨌든 유튜브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다 인분류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유튜브 같은 건 챌린지가 따로 없기에 그래서 그런 네. 블로그를 하면서 날 잡자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제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키워드나 제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오래 걸려가지고 좀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쓰시는 거 보니까 뭐 30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막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뭔가 자리 잡아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 말아라.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귀여워. 네. 저희 아들도 똑같은데 지금 달려오고 있어. 하지 마. 오지 마. 우리 아이들 제어가 안 됩니다. 야. 네. 좋아요. 아니야, 오라는 거 아니야. 애기 소리 나니까 또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키워드에 대한 고민과 해시태그에 대한 고민은요. 100번을 하셔도 너무 잘하는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우선은 그 고민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거를 정말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 제가 북콘서트 뭐 MC 이런 거를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북콘서트 MC 뭐 북콘서트 같은 걸 검색할 때 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는 그 시장에서 많이 선택되려면 그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북콘서트를 검색해서 상위 노출되는 다른 글들을 쫙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제목에 어떤 단어들을 넣었지? 그리고 MC 섭외할 때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섭외를 할까? 그리고 나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로 자기 홍보를 할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콘서트 MC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북콘서트 진행자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북콘서트 사회자 또 북콘서트 대신 저자 강연회 작가 강연회 저자와의 만남 뭐 독자와의 만남 다양한 단어가 나오죠. 북토크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해시태그나 뭔가 이제 검색하는 습관을 가지면 상위 노출된 다른 글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 습관 자체가 내가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의 영역이 점점 더 세부적이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라라는 말을 저는 계속 써요. 제 책의 메인 컨셉이에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라. 그럼 그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라는 거는 여러 분야에서의 막 대중성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카테고리 사람들은 나를 반드시 알게 한다. 네. 그게 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떤 키워드나 해시태그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거를 계속 찾아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큰 학습이 되고
정말 큰 그런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100번 늘어나도 좋은 일이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글 쓰는 시간이라는 건 그런 키워드, 주제 뭐 이런 거 다 결정되고 나서 정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는 현실적인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 앞에 기획은 사실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24시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글 쓰는 그 시간들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고민들 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초보자들은 보통 2~3시간 걸려요. 글 하나 쓰는데. 1시간 반도 되게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선방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네, 1시간 반이면 아주 양호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맘홀링님 얘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기 참여하고 블로그 완전 초짜라서 그냥 습관을 계속 들이고 싶어서 매일매일 쓰는 그래서 4기에 들어오긴 했는데 저도 아까 전에 I'm 써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랑 그때 준 마지막 코칭을 3번 다 들었거든요. 네.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태그랑 태그나 아니면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돼서 거기 글 쓰는데 지금은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쪽에.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얻은 것도 되게 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뭐 IP를 정하건 한 건 없어서 솔직히 21일 끝내놓고 다시 이제 연장을 하면서 소재가 계속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든 거는 있는데 우선은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습관부터 먼저 잡아두고 조금씩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너무 네.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기쁜 일이고요. 진짜 저는 되게 뿌듯하네요. 뭔가 약간 이제 그런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진짜 단점이 뭐냐면 그냥 듣고서 다 까먹어요.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행되는 코칭이 사실은 되게 단계별로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다수로 듣는 강의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블로그 강의 외부에서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는 내가 이분들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이렇게 딱 하면은 진짜 결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이런 거 되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로 가리키고 뭔가 특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저희 그룹에 오시는 분들만 이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이런 코칭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로 그냥 듣고만 가셔도 저는 반드시 도움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정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꽤 오래전에 이제 제 인생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이제 좀 듣다가 이제 그때 한창 이게 열정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블로그는 좀 이렇게 시간 투자에 대한 부담이 돼서 강의도 듣다 말다 하다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마감이 다가와서 그냥 강의 막 후다닥 그냥 들어버리고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면서 블로그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되게 도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끝나 버리니까 결국엔 혼자서 이게 팔로우업이 안 되고 결국엔 또 뭐 그냥 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강의 듣고 이런 거 한다 그래서 해봐라 1일 1포 이거 하는데 그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시간 투자가 항상 부담스러운 건데 그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나는 그게 고민이다. 좀 생각을 해봐야지 했는데 그냥 바로 사기 모집이라고 빨리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틈을 안 줬어요.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올린 틈이 당일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틈을 안 주고 예. 시작해가지고. 틈이 없어 버리니까 어쩌지 하다가 에이 몰라 그냥 해버리지 맞아요. 하고서는 이제 시작해 버렸어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 시스템 안에 제가 들어가니까 저도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뭔가가 나를 맞아. 환경 조성. 해주는 그게 틀이 그게 맞아요. 있어야 어떻게든 하니까 그래서 7일차까지는 그래도 뭐 옛날 사진 뒤적이면서 또 마침 뭐 나들이도 가고 이러면서 올렸는데 8일차 되니까 막
하루 종일 고민이에요. 오늘은 뭐 올리지? 뭘 써야 진짜 되나? 없는데. 네, 막 신랑한테도 오늘 나 뭐 하지? 계속. 그날부터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블로그 오늘 뭐 올리지? 일일일포 해야 되는데. 네, 진짜 이제 그래서 진짜 네, 뼛속부터 블로거가 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일일일포는 하는데 한 이틀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그냥 막 응, 그래도 하루라도 빠지면은 되게 스스로가 이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뭐라도 맞아요. 그냥 올리자 하고 하는데 네, 저는 그 콘텐츠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콘텐츠 전문성이 수급하는 없고 과정에 나는 있어서. 네, 뭔가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전문성이 없는데 네. 뭘 하지? 네, 그래서 그런 걸 부담이 있었는데 8일차 이제 고비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일상도 올리고 뭣도 올리고 일단은 뭐 응, 다 하다 보면 코칭 받으면서 또 길을 찾아가겠지 하면서 맞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하루를 제가 항상 지금 블로그를 생각하는 사람 같아. 아니 진짜 되게 좋다. 아니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감사일기 프로젝트 저희 땡큐 무슨 뭐 그 감사일기 관련된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북콘서트를 저희 쪽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그냥 너네가 듣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너네 그룹에서 한번 해 이러면서 그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일기를 같이 쓰는 프로젝트 방이 생긴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감사일기 쓰려고 하니까 계속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이러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나 오늘 감사일기 써야 된대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약간 그 블로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뇌한테 계속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블로그를 해야 돼.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는 머리를 가지고 이제는 블로그를 쓸 주제를 찾고 뭘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글 쓰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챌린지가 좀 고될 수 있지만 제가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저희가 지금 모인 분들이 지금 기수별로 한 30명, 40명 지난번에 한 40명 됐었나요? 그때 40 몇 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살아남으신 분들이 한 4분 됐던 것 같거든요. 저번 기수가. 그래서 이번 기수도 제가 바람은 한 절반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기수가 한 4~5번만 운영되면 연말이면 100명이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명의 상위 노출할 수 있는 블로거가 모이면 저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대행은 원래는 안 하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대행들은 예를 들면 관계 때문에 하는 대행이에요. 제가 원래 대행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 때문에 뭐 파주시 같은 건 제가 경영학과 파주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교수님이 계신데 저랑 항상 같은 요일에 강의를 잡는 교수님이 파주 상공회의소 소장님이세요. 근데 그 소장님이 저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거의 약간 제 덕질을 하시는 이제 그 아저씨이신데 그분이 저 그 사업 안 맡아주면 막 들어 눕는다 막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제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화주시 그거는 제 의리로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대행 맡긴 게 이번에 여러분들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품 제공이긴 한데 산타맘님 저희 인스타 강의하시는 분 있죠. 공구 강의하시는 분. 그분이 이번에 제품을 제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자기네 블로그를 안 하고 있는데 블로그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딴 데 막 못 믿는데 이상한데 대행사 그런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막 이렇게 너무 상업적이고 이런 분들보다 좀 이제 순수한 리뷰를 얻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 딱 분들이 그게 맞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시고 또 이제 다들 건강하게 이웃도 맺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우리 연습하는 셈 치고 이제 상품 제공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물건을 받았어요. 이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수정만 해서 이제 드리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하면은 이거는 수익화를 시키는 건 저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우고 뭐를 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 내가 그냥 나는 나를 기록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좀 더 성과를 내거나 내가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으로서 블로그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블로그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그런 어떤 건강하고 괜찮은 아이템이나 뭐 좋은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의 명예 전당에 100명이 오르는 날까지 제가 챌린지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딱 모이면 그때 말씀드린 프로글 쓰기 해서 그때는 마스터 글쓰기로 딱 100건의 정말 잘 정제된 멋있는 글을 100건을 쓰는 거를 모집을 할 거고요. 그 100건의 글쓰기를 성공하신 분들을 토대로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저희 회사가 출판사도 하고 있거든요. 네, 멀티인 건 아시죠? 사람복닷컴은 다 해요. 개인 브랜딩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책도 낼 수 있는 출판업 등록도 돼 있고 실제로 출간도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20건 넘게 실제로 제가 혼자 출판을 다 해봤어요. 네, 혼자 다 할 줄 알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출판사 그 관련된 인맥이나 뭐 이렇게 네트워크나 뭐 이제 인쇄소나 뭐 편집자나 이제 모든 네트워크 다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 브랜딩에 필요한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0명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또다시 마스터 글쓰기로 완전히 괜찮은 프로그램 쓰기로 가서 인플루언서를 우선 다 만들고 처음에 목표로 그렇게 가고 그분들이 그 인플루언서 돼서 그 글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받는 것들이 다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전자책 출판이라든지 종이책 출판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으로 또 책 쓰기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사실 저한테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힘들어요. 제가 매일 글 쓰는 게 제가 너무 바빠요. 근데도 내가 안 하면서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억지로 지금 1일에 1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그 원대한 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으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백곰님. 네, 소감 좀 나눠볼까요? 이번에 또 4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3기도 참여하고 지금 4기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피드백 받은 것도 아직 정리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아직도 블로그를 이렇게 제대로 정리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기 참여하고 또 함께 더 배우고자 왔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백곰님은 그 뭐 카테고리나 그 하고 계신 콘텐츠나 이런 게 너무 명확하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자기 피드에 대한 어떤 프로필 정리라든지 글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정리 같은 것들이 조금만 체계적으로 잘 되면 진짜 잘 될 수 있는 일이 막 쏟아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과정 참여하셨으니까 또 코칭 받으시면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로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9일차 오늘 들어가는 걸 썼고요. CCA 과정 이제 들으면서 네. 메이제이님이랑 또 따로 또 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메이제이님 그러시군요.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 방에 거의 90% 이상 같이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막판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네네. 메이제이님 추천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예전에 한 20대부터 블로그를 그냥 재미삼아 썼었어요. 써가지고 한 10년 정도 쓰고 그때쯤에 이제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광고 제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몇 개를 받다 보니까 그냥 저품질이 돼버려가지고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다 글도 안 쓰고 있는데다가 저품질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손을 놓게 됐어요. 아예. 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다 살려볼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 이제 또 뭐 챌린지 형식으로 또 뭐 20일 정도 써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안 살려지더라고요. 매일매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번엔 또 블로그 챌린지 일도 하더라고요. 블로그 네. 자체에서 매주 하는 거를 맞아요. 그것도 그냥 같이 해보자 해서 해봤었는데 그게 이게 어떤
그런 뭐지 압박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사진 하나 찍고 한 줄 적고 그냥 탁 하나 올리고 끝나고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블로그를 그냥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챌린지 시작하기 딱 전에 네네. 21일 전에 그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올리다가 갑자기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저한테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약에 혼자 있으면은 매일매일 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 매일 올려야지 마음이 드니까 12시 전에 올려야지 그 마음이 드니까 12시 까딱까딱할 때까지 쓰고 올리고 쓰고 올리고 이걸 반복하니까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 전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칠 한 5, 맞아. 6일까지는 막 12시까지 막 목에 달할 때까지 막 가다가 한 그게 5, 6일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전에 이제 딱 마감이 스스로가 마감이 돼서 글이 맞아, 올려지고 맞아.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키워드 이런 것도 뭐 많이 들어보고 해서 그 뭐 검색 찾아보는 거 막 이렇게 뭐 대소주 뭐 해가지고 막 하는 것까지 다 들어도 적용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그냥 듣고 말았던 것 같은데 뭐 챌린지 지금 하면서 이야기 많이 들으면은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마 코칭 저희 부탁드립니다. 코칭에서 가장 많이 얻어가실 부분이 키워드일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제일 핵심이거든요. 키워드랑 해시태그. 근데 해시태그보다 더 중요한 건 키워드. 근데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 예시를 볼 때 제가 키워드는 되게 디테일하게 코칭을 들어가니까 이분들 전체 키워드 코칭하는 거를 한 번씩만 다 보셔도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3기 하신 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3기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거 키워드 듣고 나서 강의 다 들으셨대요. 마몰링님 같은 경우는 저희 코칭 3번 했는데 제가 녹화본 제공은 다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할 마음만 있으면 10명 중에 1명으로 내가 코칭은 받지만 3번 다 참여해서 그분들 하는 거 라이브로 다 볼 수도 있고 녹화본으로 또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적어도 그 코칭하는 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다음 단계. 블로그는 계속 이제 다 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있고 다 한 것 같아 하면 또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완성도 있게 블로그를 진짜 나 이제 블로그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까지 가는 데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는 제가 다 거쳐본 거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그분에게 맞는 미션을 주고 맞는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 명의 코칭을 들으니까 그 단계별로의 코칭을 다 습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칭까지는 반드시 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간 동료를 제가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내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제가 미션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11차 정도에 제가 이걸 하냐면 이제 중간 정도 왔을 때 또 해이해지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하이라이트는 코칭이다. 코칭을 못 받는 거는 이 블로그 포스팅 하는 거 1일 1포에 돈 버리는 거나 똑같다. 어차피 뭐 돈이 얼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다만 몇만 원도 전 아깝거든요. 내가 얻어가지 못한다면. 근데 못하고 코칭에 못 들어가고 챌린지 성공 못한다? 그럼 진짜 아까운 거라는 거죠. 네, 그거를 11차에는 꼭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일 모모님. 엄마, 내가 레고 만들었다. 괜찮아. 이 레고 한번 보여주고 가. 자, 잘했어. 내 레고 만들었다. 레고 보여주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한번 얘기해볼까요, 모모님? 네, 저는 시그니처 인사가 있어서 스마일로 하고 저는 인사를 드려요. 저는 정말 불린이고요. 정말 그 만들어 놓기는 예전부터 만들어 놨는데 전혀 활용도 못하고 글도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저는 그 17년을 스피치 강사로 그 오프라인에서 아이들 상대로 강사로만 일을 하다가 온라인을 전혀 준비를 못했던 거죠. 그 코로나가 딱 닥치고 완전히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정말 지혜롭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더 이상은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블로그보다 이제 인스타를 먼저 시작을 좀 했어요.
작년 7월에 8월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8천 정도 그 팔로워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든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잘 뻗어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면 강의는 강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또 스마트 스토어랑 쇼호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구는 또 다른 계정을 파서 인스타를 차곡차곡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한번 해봤으니까 블로그로는 지금 또 웃음 힐링 강연을 하고 있어요. 스피치 수업하고 강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거를 쫙 포스팅을 보고선 그래, 여기다가 한번 녹여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고,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그럼 나랑 그 일주일에 2일 챌린지 할래?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1일 1포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좋은 강연을 듣게 됐고, 그리고 여기 너무나 좋은 그 1일 1포 포스팅 하는 거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서 처음에 사실은 너무 초보기 때문에 좀 주저했었어요. 그리고 해도 되나? 내가 이게 너무 초보고 이웃도 없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걸 내가 과연 해도 될까? 막 하나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지 왜 너무 모르면은 무서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도 막 그냥 쓰게 되고, 뭐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글 쓰는 재미를 좀 붙여보자라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서서히 카테고리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좀 잡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부분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테니 그걸 좀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보자 하고 지금 글 쓰는 재미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웃도 어머님이 그 동화책 읽어주는 거 방송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저도 한번 네. 본 적 있어요. 라이브 하실 때. 그래서 예전에 저 지금 들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막 네, 인사하고 와서. 맞아요. 저희 그 작년 10월 6일 날 네, 네, 사람 북tak한 오셨다가 그 네, 이후에 맞아요. 방송하시는 거 보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우선은 아까 얘기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블로그는 이제 혼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든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내가 초보여도 우선은 그냥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우선은 내가 블로그에 로그인하는 습관이라도 기르게 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로그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쓴 글 보고, 그리고 내가 뭐 한 줄을 적든 세 줄을 적든 열 줄을 적든 어쨌든 글쓰기 버튼 누르고 내가 그 뭐라 그러냐, 약간 UX, UI, 우리가 정말 사용자 환경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인스타 같은 거 워낙에 잘 하시고 또 소통도 잘 하시고 이제 이미지나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잘 잡으시는 분이라서 블로그에서도 그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약간 강점이었던 영상 활용도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근데 블로그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가이드 드리고 싶은 게 영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블로그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진짜 최대 전략 중에 하나가 동영상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 남들이 동영상을 잘 안 하니까 내가 하면 내가 동영상으로는 1등 먹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플랫폼에 잘 안 맞는데 난 블로그형이 아닌데 글형이 아닌데 이런 분들도 저는 블로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나 어디 갔지? 로로님인가? 로로님이 유튜브 한다 그랬었나요? 누가 그랬죠? 유튜브 한다고? 로로님 맞나요? 저요, 유튜브 엄마맘이요. 하려고. 엄마맘님 맞다. 우리 엄마맘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를 잘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로 들어와서 가는 것도 되게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영상이어도 웬만하면은 이제 블로그 글 안에 관련된 영상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영상 소스로서 상위 노출 잡고 내 블로그로 유입되는 환경을 조금 더 넓혀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근데 블로그에서 영상을 재생해서 열심히 보게 하려는 목적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입되고 상위 노출되는 확률을 만들어주면 어쨌든 블로그 안에 저는 콘텐츠를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어라는 목적이 블로그로 온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동영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영상을 활용하는 걸로 나의 블로그의 유입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해 두시고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코칭까지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 아로마디엠님. 네. 아, 저희 아로마디엠님 우리 9일날 모임하는 인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내일이나 뭐 모레나 중으로 몇 분이 정확히 오시는지를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그 키트 네, 같은 거 네. 준비하는 것 때 얘기했던 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확정되면 공지드리고.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만약에? 아주 오래 걸리는 건 인원수에 아니죠? 네. 네, 인원수만 정해지면 이틀 안에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오케이. 그렇게 늦지는 오래 않겠네요. 걸리지는 않. 네, 알겠습니다. 아직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3기에 이어서 이제 4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템플릿을 따로 저만의 그런 템플릿을 정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걸 맞아요. 조금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엔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전보다 5시간씩 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음, 한 2시간은 2시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의식적으로 블로그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말 3기 때랑 달리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오, 많은 발전이다. 근데 내용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언정,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에, 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전 궁금했던 게, 제가 수정을 네, 하면은, 그 예전에 수정을 자주 하게 되면은 저품질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 그 맞아요. 수정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은 몇 번이 수정을 하면 저품질에 걸리고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정이 저품질이 걸렸던 시기들, 그러니까 그거는 카더라 통신이긴 한데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그 저품질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음, 설명이고, 수정 때문에 글이 상위 노출됐던 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글 순위가 바뀌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수정하면 글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안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수정을 해서 제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내가 이거를 1위 만들려고 했는 글인데 그 글이 1위가 안 찍혔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는 다 수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1위로 만들어요. 아,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키워드에 대해서 너무 전략을 잘못 짰구나. 딱 노출되자마자 안단 말이에요. 노출이 안 되니까. 왜냐면 내 지수는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지수로서 글을 썼는데 상위가 안 갔어. 막 5번째 있어. 아, 이거 문제 있네. 안 되겠어. 수정해야지. 이러고 저는 수정해서 다시 1위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 고침이에요. 새로 고침. 수정은 글을 한번 새로 고침하는 거고 새로 고침할 때 글의 배열이 바뀌거나 키워드의 숫자가 바뀌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새로 고침이 되니까 그 수준에 맞는 거에 맞춰서 또다시 노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품질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블로그에서 아예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수정하는 거에 뭐 그 저품질이랑은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예 대놓고 공식 블로그에서 아예 이제 공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글이 반영되는 게 보통 우리 글 쓰고 나서 바로 검색 안 되잖아요. 보통 이제 짧아도 한 3, 40분? 뭐 길면 1시간 이상 걸린 다음에 이제 검색해야지 나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글이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서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되는 어떤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정확한 시간을 카운트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체감으로, 저는 이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 그게 저는 한 3, 4시간 텀인 것 같아요. 이건 카더라 통신이에요. 팩트는 아닙니다. 3, 4시간 정도의 텀인데 그 사이에 수정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에 넘어가서 수정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오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치명적인 오타나 뭐 치명적인 정보의 오류 이런 거는 수정하는 게 맞죠. 그거는 내 이미지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수정이 이제 100% 팩트로 이건 수정해서 더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는 글은 굳이 수정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지금 노출해서 더 떨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제 기준은 그래요. 저는 3시간 이상 지난 글을 수정하진 않아요. 근데 노출하고 나서 저는 1시간 정도 됐을 때 반드시 제 키워드가 내가 쓴 글이 어디 뜨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출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없으면 그때 한번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수정 반영에 걸리기 이전에 수정을 한번 해서 그 글을 안정적으로 상위 노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건드리지 않고 댓글 관리나 이제 공간 관리나 이런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이거는 카더라지만 이건 그냥 제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더라지만 저는 맞다라는 사실 제 개인의 확신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글을 쓰신 다음에 저는 글 검열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저 맞춤법 검사기는 안 돌립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귀차니즘이긴 한데요.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반드시 돌리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글 쓰기 하실 때는 반드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그냥 진짜 일상적인 글들이 많으니까 안 하지만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글 쓰기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전 반드시 맞춤법 검사기 다 돌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할 때 내가 뭔가 글을 쓸 때 정제된 잘된 글을 해서 올린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검열을 하려면 소리 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게 1차 그 글 수정이에요. 초안을 썼잖아요. 그 초안을 맞춤법 검사 들리기 전에 그 초안을 한번 쫙 소리 내서 읽어봐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남들도 읽기 불편한 글. 제가 글을 쓰다가 오래 걸리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저도 1시간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저는 글 쓰는 습관이 뭐가 있냐면 글을 쓰고 읽어보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읽을 때 계속 옆에 누가 말을 걸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게 돼요. 왜냐면 그 글의 문맥이나 흐름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을 때 드러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문단을 읽었을 때 문제가 아니라 머리부터 끝까지를 읽었을 때 전체 흐름을 맥락을 봤을 때 걸리지 않는 글. 근데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어덕어덕 걸려. 그런 글은요. 남들도 읽기 불편하고 그 주어 수어가 뭐 안 맞거나 너무 글을 느렸었거나 너무 뭐 분절해서 썼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그걸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글 형태로 쓰다 보니까 사진글 하다 보면은 위에 내가 뭐 어떤 거를 반복해서 썼어요. 그래서를 반복해서 썼는데 밑에도 계속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미라든지 뭐 연결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적절하게 여기선 그랬는데요 했으면 여기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계속 그랬어요. 이렇게 쓰는 건 되게 맛이 없고 불편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어보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저의 첫 번째 글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패턴이에요. 네. 그걸 하고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보통은 올리는데 거기서 내가 이거는 광고에 들어가는 글이나 뭐 전문적인 글이나 좀 더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글이다 하면 그때 이제 맞춤법 검사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띄어쓰기나 오탈자 한번 싹 다 검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업로드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습관들을 여러분들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어보는 피드백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제노비아 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MKY에서. 그래서 네. 선생님 하신 대로 들으면서 블로그 설정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정말 모르겠는 게 그 키워드, 상위 키워드, 뭐 어떻게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뭐 어떤 분은 터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도저히 저는 그런 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100일도 하고 뭐 이러다가 좀 그만뒀어요. 이제 너무 소진이 돼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진짜로 코칭을 받을 때 확실하게 피드백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노비아 쌤님.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MKY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키워드 부분부터 딱 듣고서 강의 포기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20강인데, 제가 일부러 4, 5강쯤에 키워드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4, 5강째부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도 포기자가 엄청나게 속출을 했대요. 근데 저는 다시 강의를 기획해도 반드시 키워드는 앞단에 낼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염두하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뒤는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20강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강의 설계를 앞쪽에 오히려 어려운 거 막 다 때려넣고 뒤에 가니까 재밌고 뭔가 들을만 하네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 쪽은 강의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글의 예시를 아무리 주더라도 본인이 쓰는 글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글을 썼는데 그 A라는 글을 쓰면 제가 그 제목을 보고 코칭을 그렇게 하거든요. 제노비아 쌤이 어떤 글을 썼어요. 그럼 그 글을 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키워드를 정했는지 물어보고 그 의도에 맞게 키워드가 정해졌는지 여쭤보고 그런 단어를 실제로 그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고객이 사용 언어를 체크하고 그러면 그 단어의 영향력을 봤더니 크기가 너무 커. 노출이 안 되는 단어인 걸 발견하고 그럼 내가 노출될 수 있는 단어로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더 작은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 작은 키워드로 검색할 때 나를 만나게 할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1일 딱 달리시고 저희 모임할 때 코칭할 때 확실히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 우선은 글을 계속 써보시면서요. 검색하는 습관만 조금 길러주세요. 계속 글을 써오신 분이잖아요. 100일 챌린지도 했었고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은 노출이 됐어, 어떤 글은 노출이 안 됐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내 블로그에서. 네. 내가 그것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A라는 글을 썼더니 노출되네. B라는 글을 썼더니 얘는 뭐 페이지가 아예 안 나오네. 어떤 글을 썼더니 이건 한 중간 정도 노출되네. 이런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게 이래서 A에 노출됐구나. 아, 이래서 이게 중간에 노출됐구나. 아, 이게 이래서 노출이 안 됐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확실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제 블로그에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하는 건 이거죠. 쓰는 거에서 만족하는 거. 네. 근데 블로그는 쓰는 거에 만족이 아니라 블로그의 하이라이트는 쓰고 난 다음에 노출됐을 때 검색해서 찾아보는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제가 쓴 글 검색해서 상위 잡힌 거 캡처해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거. 왜냐면 저는 누구를 소개해주거나 홍보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주고 나서 생색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내가 딱 쓰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캡처 착착착 받아가지고 한 10대 개 노출된단 말이에요. 저는 하면. 그거 쫙 보내줘요. 그럼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의 능력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아 내가 이게 블로그는 내가 잘하지 막 이러면서 생색내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반드시 가실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정말로 그 키워드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쓰고 반드시 검색해보는 습관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아임써니님이 제가 같이 공부하는 팀원들한테 자랑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아, 근데 이게 진짜 희열이 있어요. 네, 열심히 써놓고 노출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그 행복감을 이제 같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달래님.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저는 될까요? 네,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2016년인가 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뭔가 열정이 넘쳐서 1일 1포스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1년, 2년 막 그렇게 하고 소통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 약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빠지면서 일상이 막 치여가지고 1일 1포스팅 하던 것도 이제 멈추게 되고 그나마 그래도 약간 기록하고 뭔가 정보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도 막 몇 개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무것도 글을 쓰지 않아도 인원은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은 100몇 명, 200몇 명은 꾸준히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CCA를 듣고 내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블로그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이. 그래서 저번에 한 번은 MKY에서 만난 분이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길래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는 막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성공을 했죠. 근데 그 성공을 하고 나서 또 다시 이게 해이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방에 들어오게 되고 이걸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바로 여기 지금 인도에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그냥 어떻게 계좌 이체만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목적이 생기니까 1일 1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사진도 진짜 막 습관적으로 여기 가면은 이거에 대한 거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은 흐름은 막 들어와가지고 찍고 하는데 정보 올릴 거 막 많은데 이거를 하나씩 올려야 되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지금은 목표를 내리고 하루에 하나씩만 그냥 내가 해야 될 거를 올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어떤 그런 뭐 맛집이나 어떤 정보를 주는 거는 되게 빨리빨리 그래도 이전보다는 쓰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공부를 내가 조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요즘은 태교 관련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쓰려다 보니까 그리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거는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걸리는 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맞아요. 네. 시작하는 분들은 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2-3시간은 기본이라고. 그래서 아까 1시간 반 걸리신 분한테 되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선방하고 있다고 이랬잖아요. 보통은 2-3시간이 기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은 반드시 줄어들어요. 근데 그 반드시 시간이 줄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성과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나 이 정도 글 쓸 때 얼마나 걸렸지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성장해도 내가 얼마나 줄었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요. 10분 만에 쓰고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그래서 제가 나 이거 10분 만에 썼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그러니까 단톡이 아니라 친구한테 야, 나 1일 1포 놓쳤어. 나 지금 해야 돼. 이러면서 딱 몇 분에 이제 쓴 카톡이 있어요. 그러다가 포스팅 다 했다 딱 했는데 딱 10분 걸린 거예요. 그 시간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지금 이 포스팅을 내가 10분 만에 쓴 거야 이러면서 보여줬더니 그거 막 남들 쓰면 1시간 걸릴 분량을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쓰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도 체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셀프 체크가 안 되면 시간 줄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약간 뭐라 그러지? 긴장감을 주면서 일을 하거나 스피치 강사님도 그 얘기 하지 않나요? 제가 스피치 강의도 이제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걸 하냐면
긴장감을 주는 조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다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서서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거가 우리 지금 수업의 제일 중요한 역할. 뭐냐? 긴장된 상태에서 앞에 나와서 말하기, 일어서서 말하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 다 이렇게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감을 들고 내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더 어렵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누르고 그걸 잘할 수 있게 됐을 때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블로그도 똑같은 거죠. 시간 제한을 두고 누르고 거기 안에 난 반드시 쓸 거야 라는 어떤 제한점이 없이 가면 계속 루즈해져도 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고 거기서 속도에 대한 성장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블로그를 오래 하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내가 지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블로그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블로그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브랜딩의 전체로 본다면 블로그는 그냥 하나의 채널이고 도구예요. 그러면 도구가 나의 삶을 해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3, 4시간이 걸리는 건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시간이 제일 가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되는 걸 만들어주는 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운 건 그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아니면 나한테 하루의 시간이 좀만 더 길었으면 딱 2가지에 저는 되게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난 진짜 부자가 돼 있을 것 같고 막 엄청 되게 여유로울 것 같고 막 이런데 근데 이제 그게 항상 부족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스템 게으르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내 시간을 줄이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간은 집중해서 이번에 달래님 남은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 중에도 속도가 안 나는 분들은 꼭 한번 내 포스팅 시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버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3기 때는 성공을 못해서 4기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블로그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서평 위주로 그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쓰는 거에만 만족하고 누가 보든가 말든가 좀 그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는 그 채널을 아예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냥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냥 그 정도 의의로만 이제 두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그 MKY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수업도 듣고 뭐 인블류를 활용하는 거 그런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사항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컨셉트 이런 거를 지금 가지고 쓰고 있지를 못해서 늘 그러니까 하면서도 방향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저 같은 사람들 브랜드가 없거나 아직 컨셉트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컨셉트를 먼저 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매일 쓰면서 연습하면서 배워나가면서 내 컨셉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게 브랜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우선인지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우선은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건 우선은 습관을 기르면서 내 일상을 계속 기록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아직 콘텐츠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은 각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좀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뭐 맛집이면 맛집, 뭐 영화 리뷰면 영화 리뷰, 뭐 여행이면 여행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글을 쌓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쪽의 카테고리의 글이 계속 더 많아지는지가 눈에 보여요, 숫자로. 그러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내 메인 컨텐츠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누적해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읽히는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 읽히는 글. 그러면 내가 글을 계속 꾸준히 써오면서 반응률이 좋은 글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댓글이 많이 달리고 공감이 많이 찍히고 때로는 스크랩이 일어나고, 그런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글을 쌓아가면서 그런 카테고리를 발견한다면 내가 그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보면 나의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콘텐츠나 이런 걸 결정하는 거라면, 2번 같은 경우는 고객의 반응으로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은 콘텐츠에서 일어나면 가장 좋겠죠. 근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내 선택.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그때 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근데 그 두 가지 방향성은 항상 알고 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는 읽히는 글을 써야지 내 브랜드가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고객들의 니즈나 원치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근데 하지만 내가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에 내 일상을 계속 한 달을 넘게 기록해봤는데 이거는 반응은 좋은데 내가 이걸 콘텐츠를 작성하는 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어. 그럼 그건 메인 콘텐츠가 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또 내가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뭔지가 나오겠죠. 결국에 브랜딩은 지속성이잖아요. 어디에 있든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라고 믿게 하는 게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블로그 코칭 박재인 대표한테 하면 되고 어디 가서 하면 돼. 그 사람 어디 가서 연락하면 돼 했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 돈을 벌어요. 맛집도 똑같아요. 맛집의 제일 1번 요소는 뭐냐면 버티기예요. 망하든 뭐하든 버티고 3년, 5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거기 감자탕집이 있더라. 이런 거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속성. 근데 지속성을 할 수 있는 콘텐츠라면 내가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면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이네요. 헤드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임시 저장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등록이 돼서 진짜 이상한 말 써놨거든요. 오늘은 뭐 이거. 지금 빨리 끄고 가서 수정해야겠다. 근데 그거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 지우고 다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업데이트 중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너무 재밌다. 네, 가끔 그런 실수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놨는데 괜찮겠죠? 제가 만약에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딱 끝내고 저희 가서 1일 리포 아직 못하신 분들도 깔끔하게 포스팅하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 지금 3기 마무리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일방문 10 되기 그거 4기 때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11차인데 벌써 이루어졌고요. 와, 대박. 그리고 임시 저장을 오늘 처음으로 해봤어요. 맨날 11시에 몰아서 쓰다가 진짜 어제는 결국 이제 집중이 11시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감이 이제 촉박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맨날 11시 59분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결국 못 올렸어요. 잠들었어요. 너무 진짜 매일 피곤해가지고 다음날 진짜 좀비처럼 지내다가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저께 못 올려가지고 아쉽게도 못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제는 되게 우울해서 혼자 우울했거든요. 근데 임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새로 오늘 알게 돼서. 네. 그래서 임시 저장이 진짜 꿀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다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라도 맞아요. 없애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해보려고 임시 저장으로. 아, 네, 좋아요. 우선은 그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되게 놀란 게 1일1포 처음 3기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막 11시 59분 올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4기 시작하니까 되게 수월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하루에 이 2포스팅도 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실제로 제가 1일 2포 한 것도 몇 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씩 올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글 쓰는 게 진짜 근력이에요, 근력. 엄마는 헐크래요, 저보고. 제 블럭을 빼줬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우선은 저희가 이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글 쓰는 게 되게 쉬워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블로거 말고는 제가 전문적인 무슨 글쓰기를 배우거나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잠깐 한 6개월 정도 그 예전에 홈플러스 텐텐 신화를 만들었던 이승한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승환 회장님 밑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릉에 가면 북세즈라고 북카페가 있는데 그 기획을 제가 같이 다 한 거예요. 그 스타트 멤버로. 그래서 커피 메뉴를 뭘로 넣을지, 그 공간 구성 뭘로 할지, 거기 안에 넣는 미술품 하나둘 뭘로 넣을지도 다 같이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거기 가면 되게 추억이 많은 곳인데 그때 제가 회장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오른팔 같은 걸 했던 거죠. 회사 생활하면서. 그때 저한테 회장님이 맡겼던 것들의 업무의 영역이 뭐냐면 CEO 엄청 유명한 일간지 같은데 막 나가는 칼럼을 써라. 그리고 무슨 성신여대인가? 어디 무슨 대학교에 엄청 큰 그런 행사에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인사말 같은 건데 되게 약간 축사 같은 거를 또 써라. 막 이런 것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라는 미션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잡지에 들어가는 칼럼을 제가 계속 썼으니까 그 CEO들이 보는 그 칼럼을.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영역에 그때 쓴 거 제목을 지금 기억을 해보면 무슨 기억도 안 나네. 무슨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이상한 걸 썼었는데 되게 심오한 내용들을 막 자료 발췌에다가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블로그가 그냥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다고 생각했는데 글쓰기 역량에 진짜 지대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블로그 투잡됩니다 책 보신 적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절판은 해서 없긴 해요. 지금 시장에. 근데 제가 그 책을 거짓말 정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원고를 딱 4일만 했었어요. 네, 3, 4일만. 하루에 한 20시간씩 썼거든요. 원고를. 근데 한 3, 4일 만에 그거 다 썼어요. 근데 거짓말 같은데 진짜예요. 이건 팩트. 네. 그리고 영향력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도 제가 원고를 쓴 실제 물리적인 시간은요. 카페에 하루에 한 8시간, 6시간씩 가서 한 7번 정도 가서 다 쓴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시간수로 따지면 되게 짧은 시간을 투자한 거거든요. 물론 제 10년 동안에 그거는 다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걸 풀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을 빨리 썼었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블로그에서 온 습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1일 1포의 어떤 그냥 그거의 단순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글쓰기 역량이 올라가면요. 모든 것의 역량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 미팅 하는 거, 제안서 쓰는 거, 이메일 작성하는 거, 사람들이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뭔가 소통해야 되는 어떤 미션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웃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피드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블로그를 단순히 성장시킨다 이런 것보다 내 개인의 자기 개발의 이 블로그가 글쓰기 역량과 소통 역량과 뭔가 커뮤니티적인 역량에 대해서 정말로 늘리기 좋은 진짜 괜찮은 툴이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쭉쭉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거의 1시간 반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칭까지 오시라는 독려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코칭까지 오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남은 한 10일 가까이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 안에서도 서로의 이웃과 응원단이 되어주시면 좋으니까 서로 소통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코칭 하실 때 또 더 많이 얻어가시면서 저희 진짜 그 백인의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코칭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자동차. 우리 아직도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알아? 오, 엄마 방금 네. 전에 엄마 내 자동차 밑창을 떼갔어. 그랬어요.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게요. 단체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혹시 초상권이 있으시고 막 이 사진 나오는 게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카메라를 꺼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는 걸로 알고 단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찍을게요. 너도 같이 나올래? 아니. 안 나올래?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볼게요. 하나, 둘, 셋. 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 감으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이제 코칭 때 뵙도록 할게요. 10월 9일 날 이제 참석 인원 오프라인 체크를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단톡방 통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또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수료식처럼 할 거니까 꼭 같이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